근데 이 7가지는 네. 우리가 지금 달나라에도 화성에도 지금 미사일이 아니죠. 로켓을 쏘는 판에 기술력이 우리가 엄청 좋거든요. 네. 이거 다 제어할 수가 있어요. 통제할 수도 있고 관리할 수도 있고 모든 것들을 다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왜 못하냐는 거죠. 왜 못하냐? 진짜 왜 못하는 걸까요? 왜 못하는 기술력이 걸까요? 그렇게 높다라는데. 안녕하세요. MPATV 김윤희입니다. 오늘은 저희 매경에서 건축 파트를 단연간 오랜 시간 깊은 노하우로 강의를 해주신 백재철 교수님을 모시고 시공 파트에 대한 심도 있는 질문을 드리면서 건축주님들께서 필요한 여러 가지 체킹 사항들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영상 제작은 연재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터파기부터 준공 직전까지 다양한 파트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비 건축주님들하고 그리고 사업주 입장에서 살펴볼 예정인데 특히 여러 관점이 있겠지만 백재철 교수님의 전문 파트이신 시공 파트를 집중적으로 연재 형식으로 살펴볼까 합니다. 그래서 예비 건축주님들이 실제적으로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은 건축법이라던가 이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현장 경험들이 많이 부족하시잖아요. 네, 그 그렇죠. 부분들 앞으로 지속적으로 짚어주실 거죠? 아이 그럼요. 네. 처음에는 기본인 이론 파트를 짚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차차 연재를 해서 현장까지 같이 나가보는 과정들을 체크를 그렇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파트로 지금 제안을 해주신 게 시공의 리스크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로 하셨어요. 네. 근데 시공의 리스크는 굉장히 좀 다양하게 나와 있잖아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랑 또 어떤 리스크들이 있는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건축 시공이라는 것이 참 대단하죠. 주교하고요. 네. 최근에는 이제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사망 사고가 나거나 아니면 중대 재해가 나면 네. 사업주도 처벌을 당하는 이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졌습니다. 아, 그래서 대표자를 다른 분으로 선임하시는 경우들도 생겼어요. 네, 그렇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네. 때문에. 그래서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어느 정도 기준이 있긴 하지만 네. 그래도 그런 부분을 떠나서 그래도 사람이 중심이니까 네. 사람을 위해서 건물을 지어야 되는 입장에서 보면 이 품질과 안전은 이제 필수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건축 시공을 미력 하나마 우리 건축 예비 건축주분들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물론 뭐 예산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 예산보다 더 네. 중요한 게 사람 가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내 마음을 가져가야 될까라는 것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 건축 시공이 공학이긴 하지만 인문학적으로 다가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게 할 건데 인문학적 접근이라는 방식이 굉장히 신선하게 느껴지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접근하지 않으면 사고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사고를 넘어서 네. 이제 품질도 좋아지지 않으면 네. 기본적으로 건물은 한 100년 쓸 수 있어요. 네. 그런데 그거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이 25년도 안 된 건물을 때려 부시고 그냥 새롭게 지려다 보니까 네. 환경도 많이 망가지고 네. 그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첫 시간에는 이제 건설 사업 리스크라는 것에 아젠다를 두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건데 건설 사업 리스크? 네, 그렇습니다. 건설 사업 리스크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리스크, 말 그대로 위험성이죠. 네. 그러면 내가 평생 돈을 모아서 또 돈을 벌어서 그 건물을 지으려고 했는데 건물을 짓기도 전에 어떤 금융사고가 나서 또는 건설회사에 있는 사람들하고 이제 그 이해관계가 좀 안 맞아서 네. 삽도 파기 전에 그냥 뭐 공사를 못하는 네.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럼 그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 건지 총 8가지로 한번 나눠봤어요. 8가지. 네. 지구를 하나 크게 그려놨습니다. 지구의 4대 원소가 뭘까요, 대표님? 물이 있을 거고 그렇죠, 그렇죠. 공기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중력? 모르겠어요. 그렇죠. 일단 먼저 물 먼저 얘기를 한번 네. 해볼게요. 아, 이번에 비가 너무 많이 왔죠? 아, 예, 심각했어요. 잠기고, 지붕에서 물이 떨어지고,
하수도에서 물이 솟구치고 난리가 났잖아요. 근데 이건 기본적인 인프라에 대한 문제긴 한데 건물로 봤을 때는 네. 지붕에서 물이 새면 안 되죠. 화장실에서 물을 썼는데 그 밑에 층에 떨어진다. 그거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물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제어를 해야 되겠느냐라는 것에 기술적인 부분을 가미를 해야 건설 사업 리스크가 네, 해지가 된다 맞아요. 이거죠. 이번 폭우 때 특히나 물에 대한 리스크가 굉장히 높아졌잖아요. 맞습니다. 불보다 맞습니다. 물이 더 무섭다는 말이 이번에 실감이 좀 났습니다. 네. 두 번째는 불이죠. 아, 불. 불이네요. 네. 자, 불은 우리한테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불이 난 건물 네. 또는 내부에서 불이 났는데 불이 확산이 되거나 네. 불에 타면 어떻게 되겠죠? 그 연기 때문에 사람이 지식해 죽잖아요. 네. 그래서 방화 구조냐, 내화 구조냐 그런 부분들을 따져서 건물을 지어야 되겠다. 그런 것에 어떤 내화 구조, 방화 구조, 내염성 그런 것들을 잘 따져봐서 자재가 좋은 거는 이제는 불에 타지 않는 거예요. 불에 그을리지 않아서 연기가, 유독가스가 배출되지 않는 것들을 자재로 써야 단가가 낮은 거는 분명 보기는 좋을 수가 네. 있으나 내염이나 이런 연기 같은 것들이 많이 나면 뭐 사람이 대부분 생명하고 직결되는 생명하고 직결되는 문제네요. 거니까 네. 그런 것들이 아주 중요하겠죠. 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흙.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건데 흙입니다. 흙. 네. 다시 말해서 땅이죠. 네. 내 땅을 어디다 사냐가 문제죠. 내 땅을. 자, 내 땅을 사는 데 있어서 땅이 견고한 집안이다. 아니면 무른 집안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바닷가의 주변에 토지를 샀는데 그럼 그 침수의 토지가 위험이 있잖아요. 물렁물렁하다. 거기다가 아이고, 네. 아무리 있고 100억짜리, 1000억짜리 네. 건물을 반듯하게 진다고 하더라도 네. 계속해서 바닥으로 꺼지면은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부동치마라고 하는 거거든요. 부동치만 무슨 피사의 사탑도 아니고 계속 기울어지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견고한 땅이 있는 건물을 지으려 하는 그 땅을 사야지 물렁물렁한 데 사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네. 건물에 각종 하중이 있어요. 네. 고정 하중, 이동 하중, 그리고 작업 하중, 그리고 생활 하중, 또 풍 하중도 있고요. 겨울에 눈이 오면 설하중. 풍하중이요? 네, 풍, 바람 하중. 아, 네. 바람은- 바닷가는 특히 그런 부분 신경을 좀 써야 되겠네요. 그럼요. 네. 엄청 심각하죠. 그래서 엄청 중요하죠. 그래서 네.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을 바닥의 견고한 집안층까지 네. 견딜 수 있도록 지정 또는 기초에 대한 부분을 견고히 시공을 하지 않으면 네. 아무리 돈을 많이 들여도 기우뚱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보이니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집안에 흙만 있는 건 아니고 바위가 밑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그런 것도 이 리스크에 포함은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위가 있으면 네. 안반이 있는 것인데 안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풍화토, 풍화암, 그리고 연암, 경암 이렇게 나눠요. 네. 근데 우리가 가장 좋은 거는 연암까지가 되는데 연암까지. 우리가 이제 건물의 높이에 따라서 또는 건물의 충수와 넓이에 따라서 네. 하중에 그 전체의 하중이죠. 네. 무게에 따라서 얼마만큼 건드려야 되느냐. 토목 같은 경우에는 하중에 대한 여유를 안전율을 한 5배 정도까지 줘야 돼요. 그렇게 왜 그러냐면 지진까지 그래야 확인해야 안전하니까. 되니까. 네. 그래서 흙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러네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네 번째 이게 이제 지구의 4대 원소가 되는 건데 네. 나중에 이제 아까 김 대표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공기입니다. 공기, 바람이 불면 그 건물이 흔들립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에서 롯데월드2가 가장 높죠? 555m인가 그런데 가장 높은 곳에서 흔들리는 것이 얼마 정도 흔들릴까? 글쎄요. 육교도 네. 고가도로도 타고 나면 이렇게 흔들리죠? 흔들려요. 네. 흔들리게 일부러 설계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네. 흔들리지 않으면 꽉 잡으면 어느 정도 부러지게 돼요. 아, 우리 갈 때 생각하면 되는 그렇죠. 건가요? 바람 불 때. 적당하게 네. 흔들려야 부러지지 네. 않는 거거든요. 아, 근데 만약에 진짜로 그 적정한 수준이라는 게 필요한 건데 네. 심하게 흔들리면 안에 있는 생활하시는 분들은 그거 어떻게 견뎌내죠? 그런 거죠.
그래서 네. 초고층공사에서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논문에 있는 겁니다. 네. 초고층 건물에 있는 어느 정도 50m 이상 정도의 50층 이상에 있는 신혼 부부는 네. 가임이 안 된대요. 아. 가임이 안 된대요. 미세하게 흔들리기 때문에 태아가 네. 예민하게 반응해서 태반에 가임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이건 뭐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 논문에 있는 얘기니까 신혼부부들은 꼭 고치게 사시지 않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보셔야 네 가지를, 되는데 이런 얘기를. 이 네 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네. 이 네 가지를 얼마만큼 제어를 하고 얼마만큼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네. 얼마만큼 훌륭하게 받아들이느냐 차단하느냐에 네. 따라서 건설 사업 리스크는 줄어들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할 네. 수가 있고, 나머지 이제 네 가지가 가장 또 중요하죠. 이제는 거의 시공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네. 화면에 보면 중력이죠. 그러니까 중력의 말 보면 말 그대로 만류인력의 법칙이에요. 네. 고정하중, 건물의 하중이죠. 네. 건물의 하중과 네. 건물 속 안에서 어떠한 가구라든지 사람이 이동하는 반경들에 대한 이동 하중, 네. 그리고 물리적 하중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충격 하중이 되는 거예요. 쿵쾅 두드리는 하중. 아, 생활하면서. 그렇죠. 생활 하중이 네. 되는 거죠. 그런 하중이 한쪽에서만 계속 일어난다. 네. 근데 유독 그 한쪽 저 밑에 있는 땅에 네. 집안이 물렀다. 아, 네. 그러면 그쪽으로 또 기울어지니까. 처지게 되는 거니까. 네. 그게 이제 바로 또 문제가 될 네. 부분들이고, 여섯 번째 진동입니다. 진동. 진동. 자, 진동이라는 것이 뭘까요? 그러니까 진동이라는 것은 가만히 있는데 뭐가 웅웅 둥둥둥둥 그런 소리죠. 네. 그러니까 진동이 일어나는 것인데 가장 대표적인 게 지진이죠. 지진. 네. 우리 그 경주 지진, 포항 지진 때문에 어마어마한 사람은 뭐 이렇게 크게 많이 다치지 않았지만 건물들이 2층 이상의 조족조, 연화조에 있는 건물들이 와르르 많이 무너졌었죠. 충격을 옆으로 받을 수밖에 흔들어버리니까. 없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네. 지금은 요즘에 내진, 재진, 내진. 면진이라는 그런 그 구조 그 보강법으로 해서 네. 많이 건축에 대한 부분을 보강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네. 뭐 기준이 이상이 되면 흔들리는 거는 뭐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최근에는 내진 설계 기준이 계속 강화되고 있잖아요. 강화되고 있죠. 네.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기술적으로 많이 개발이 네.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해야 되고, 공명, 울리는 소리죠. 울리는 소리. 그 공명의 이제 그 한 사례를 보면 테크노마트 타워 있어요. 네. 공동에 거기에 태보를 하면서 네. 붕붕붕 소리 나면서 한번 뭐 건물이 네. 무너지다 만다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것도 역시 이 공명 때문에 그런 일이 테크노마트 발생했어요. 사례가 공명에 해당하는 맞아요. 거네요. 공명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시설안전관리공단에서 조사한 결과 그걸로 나타나서 그거를 안 했더니 이제 그게 이제 그 현상이 없어졌는데, 그 네. 위에 또 한 번 일이 있어서 네. 내진, 재진, 면진이라는 것에 대한 공법을 적용했더니 그다음부터 괜찮아졌어요. 건물은 말짱한 겁니다. 네. 잘못된 게 아니고. 그러면 자, 안심하고 가셔도 되겠네요, 그렇죠. 이제. 그리고 이제 피로 강도 피로강도. 이게 게 뭔가요? 뭐냐면 네.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송수대교 네. 붕괴 사고가 난 게 바로 그거예요. 현수교인데, 볼트와 너트로 연결된 이 접합부가 제대로 공사가 되었으면은 네. 문제가 없었는데, 어떤 거는 구멍이 뚫어져서 볼트와 너트와 체결이 됐는데, 네. 어떤 거는 구멍 뚫다가 잘못 뚫었어요. 네. 그랬더니 볼트만 있고 너트는 없는 거야. 예. 그런 것들이 또 유지관리 차원에서 제대로 관리만 됐으면은 되었는데 그렇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점점 풀려서, 네. 그러니까 강도 말 그대로 스트레스를 계속 받은 것을 계속 조이고 당기고 교정을 해서 만들었으면 좋았을 건데, 관리를 했으면 좋았을 건데 그걸 관리하는 사람이 없어서 필요한 강도로 인해서 네. 붕괴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거나 다쳤는데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네. 물, 불, 흙, 공기, 그리고 중력과 진동에 대한 부분이 그런 건물의 어떠한 현상으로 나타나겠느냐. 네. 바로 변형이라는 거예요. 아, 지금부터 이제 현상을 그렇죠. 말씀해 현상이 주시는 나타나는 거네요. 거죠. 건물에 어떤 징후가 있을 거잖아요. 네. 건물이 뭐 바로 붕괴가 되는 건 아니니까. 그러면 그 변형이 일어나는 메커니즘의 요소가 어떤 것들이 있겠느냐라고 네. 하면 온도예요. 온도. 우리나라는 네. 온도 때문에 수축과 팽창을 한단 말이죠. 아, 여름은 극하게 덥고
겨울에 늘어나고. 또 특히나 최근에는 겨울에 그렇죠. 겨울에는 수축하고. 수축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차, 열차를 네. 똥똥하시 요만큼 네. 클리어런스 주잖아요. 네네. 그게 여름하고 겨울에 늘어나는 열 수축 팽창 개수 팽창을 때문에. 계속을 네. 그걸 계산해서 넣은 간격이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건물에서는 이제 그 딜레이 조인트라는 것도 있고 네. 또 익스펜션 조인트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신축 줄눈을 통해서 네. 건물이 늘어났다가 줄어났다는 거를 템포 역할을 해주는 그런 네. 역할을 하는데 그게 설계가 되지 않았으면 네. 이제 균열이 가는 거죠. 완충 역할을 하는 곳이 없으면 맞죠. 계속 충돌이 맞죠. 생기면서 균열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디든지 네. 약한 부분이 찢어지는 그러겠네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치마 말 그대로 흙하고 연관된 네. 부분이고 밑에 집안하고 연결된 부분이고 기초가 약하면 위에 있는 하중이 누르는데 누르는 데서 집안에 전달하는 기초가 얇거나 네. 또는 뭐 불규칙하게 공사가 돼 있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기울어지겠죠. 기울어지겠죠. 네. 네. 치마가 되거나 찐따가 하면 안 되겠네. 이렇게 괜찮습니다. 어긋나게 되는 거죠. 어긋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네. 되느냐? 바로 이제 균열이 가기 시작합니다. 네. 건축은 우리 건축주분들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네. 어떤 기계로, 어떤 장비로 측정하기보다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두 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딱 보면 알아요. 딱 보면 이 건물이 위태하다, 위태하지 않다는 어떻게 해요? 균열로서 판단합니다. 근데 눈에 보이는 균열이 나올 때쯤 되면 너무 심각해지는 상황 아닐까요? 심각한 거죠. 네. 그러니까 근데 그 균열은 네. 한 번에 우지직하게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미세하게 계속 발생을 하는군요. 천천히 시작이 되는 부분이기 네. 때문에 천천히 균열 가는 부분들을 잘 관리를 하는 네.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네. 사후 관리가 되게 중요한 건데 그렇지 않고 그냥 냅둬버리면 그냥 가네 가다가 그러면 이제 그 균열 속으로 어떻게 돼요? 물이 들어가고 공기 중에 있는 CO2가 들어간단 네. 말이죠. 그러면서 부식되고 그렇죠. 약해지겠죠. 그 CO2가 들어가게 되면 네. 콘크리트 속 안에 있는 철근이 있어요. 네. 그 철근은 콘크리트와 철근은 부착력에 의해서 자기들이 꽉 붙어 잡고 있잖아요. 있거든요. 네. 근데 균열을 통해서 거기에 바람과 공기와 물이 들어가면 철근에 있는 부동 태막이 파괴가 되면서 네. 철근이 녹이 슬어요. 아. 그러니까 녹이 슬면 또 이게 문제점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녹이 슬면 이 녀석이 또 팽창을 해요. 네. 팽창을 하니까 어떻게 돼? 그럼 또 공간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팽창압이 발생을 하면서 네. 콘크리트가 처음에는 요만큼 균열 같은 것이 이쪽에서 균열이 가는데 얘가 이렇게 커지니까 밑에서도 사방팔방으로 균열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말 그대로 그냥 네. 구조체가 아닌 철근과 콘크리트가 그냥 자기네들끼리 따로따로 공존하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건축주 입장에서는 미세하게 균열이 보였을 때 그때부터 원인 파악을 정말 심각하게 하셔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지금 그게 뭐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건데 실제로는 공사를 진행하다가도 균열이 가죠. 이제 네. 그런 것들을 관리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건데. 근데 자 여기서부터요. 근데 이 7가지는 네. 우리가 지금 달나라에도 화성에도 지금 미사일이 아니죠. 로켓을 쏘는 판에 기술력이 우리가 엄청 좋거든요. 네. 이거 다 제어할 수가 있어요. 통제할 수도 있고 관리할 수도 있고 모든 것들을 다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왜 못하냐는 거죠. 왜 못하냐? 진짜 왜 못하는 걸까요? 왜 못하는 기술력이 걸까요? 그렇게 높다라는데 제가 건축비 아끼려고? 빙고라고 할까요? 아 진짜요? 저 그냥 올해가 제가 딱 이제 30년 된 이 네. 건축을 시작한 지가 딱 30년이 되는 해인데 네. 지금까지 이제 경력을 이제 쭉 한번 짚어보니까 모든 것들이 여기에 속하더라고요. 바로 이제 어떤 것들이냐면 네. 바로 이거예요. 휴먼 에러 때문에 그런 거예요. 휴먼 에러요? 휴먼 에러. 그게 뭔가요? 휴먼 에러. 사람의 실수죠. 네. 아니 나쁘게 하면 인간의 실수입니다. 네. 사람이라고 하면 왠지 존대받는 것 같은데 인간이라고 하면 아이고 저 인간 저 왠지 인간 비하하는 느낌이 비하하는 좀 느낌이죠. 나죠. 그래서 휴먼에래요. 휴먼에라는 것에 모든 것들을 제어하고 관리할 수 있었는데 이게 고의로 그랬느냐 실수로 그랬느냐. 실수는 고치면 돼요.
자, 말 그대로 철근을 넣다가 보니까 네. 잠시 도면을 잘못 봐서 그거를 하나를 덜 넣거나 하나를 더 넣을 수가 있어요. 네. 그럼 그거 실수라는 걸 인지를 하게 되면 이거 잘못 넣네 라고 할 때까지 누가? 건축주가 절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감리가 또는 CM이라는 네. 특수 분야에 이제 그 관리하시는 분이 검측을 해서 잘못됐으니까 고치세요. 어이구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본의 아니게 실수했습니다. 고치면 되는데 네. 고치면 되는데 고의로 철근을 빼먹는다거나 고의로 똑같은 거 설계에 있는 도면에 있는 그 자재를 써야 되는데 이미테이션을 쓴다 이거죠. 중국산을 갖다 쓴다 이거죠. 그러면 그 부분의 내구성이 분명히 다를 건데 그거를 고의적으로 단가를 낮춰보고죠. 일방적으로 그걸 고의적으로 돈을 아끼려고 뺀다 이거죠. 누가 그럴 걸까요? 자, 첫 번째 가장 위험한 분 건축주. 내가 갖고 있는 거는 5억밖에 안 되는데 네. 10억에 대한 건물을 짓고 싶은 욕심이 생겨서 그러면 허우대는 10억이니까 내가 갖고 있는 거 5억이니까 5억을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능 인력도 국내 인력을 쓰지 않고 어디 그냥 외국인 데리고 와서 써야 되겠죠. 네. 철근도 중국산 철근을 갖다 쓰겠죠. 레미콘 레미콘은 아니겠죠. 시멘트도 중국산 시멘트 옛날에 91년도쯤에는 시멘트 중국산 시멘트 써가지고 풍화돼가지고 건물을 지었다 다시 부수는 경우도 많았어요. 아, 그 정도로 심각한 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네. 풍화된 시멘트를 또 사용을 하면서 네. 일부러 그런 거 덤핑으로 또 넘기거든요. 그냥 갖다 쓰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싼 게 비지떡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의로 선택을 해서 공사비를 아끼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것이 바로 휴머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수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오히려 딱 체킹이 가능하지만 가능한 고의라면 거죠. 일부러 숨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숨긴 그렇죠. 거를 찾아내는 게 더 힘들겠네요. 그럼요. 네. 그래서 그리고 또 그게 생명하고도 직결되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실수라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으나 네. 실수를 예방을 해야 되고 네. 예방하지 못하면 실수한 부분을 검교정을 할 수 있는 검측에 대한 시스템을 만들어 놔야 되는데 네. 그건 역시 검측에 대한 시스템이 약간의 그런 검수 비용이 들어간다 그래서 네. 그런 거를 감리를 없애버리고 또는 감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한테 아유 뭐 저 감리비 안 들게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오지 마시고 알아서 저기 시공사가 네. 잘할까요? 이제 그렇게 해버리면 검측이 체킹이 안 되는 거예요. 당장은 보이지 않습니다. 꼭 2년 지나고 3년이 지나면 옥상부터 물이 새요. 외부 측면에서부터 물이 새고 바닥에서 화장실에서 물이 새 밑에서 그냥 물이 떨어지는. 특히 분양 빌라들이 그런 현상들이 심하지 그렇습니다. 않아요? 그렇습니다. 네. 제가 이제 SH의 그 매입주택 거기에 네. 품질 점검을 가게 되면 네. 큰 그 중규모 대규모 건설 회사들은 잘합니다. 네. 그거는 뭐 매뉴얼이 딱딱 나와 있는 거니까 고의로 그러는 건 거의 없고요. 실수로 하는 부분들을 저희 같은 이제 품질 검수위원들이 검수를 해서 잘못되었으니 교정하십시오, 네. 고치십시오라고 이제 고치면 알겠습니다. 해서 성실히 합니다. 네. 그리고 재발 방지 대책까지 계획을 세워서 다음 현장에도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점점 좋아지죠. 네. 근데 이런 소규모 건축 같은 경우에는 한 번 하고 그만이니까 빨리 그냥 건물을 짓고 또 새로운 건물을 지으려고 하면 시간이 싸움인데 네. 이거 그냥 대충 빨리 하고 돈 받으면 끝이잖아요. 하자도 제대로 안 봐줘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실수에 대한 부분들을 네. 계획을 제대로 잘 세워서 검수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그 건설 사업 리스크에 관련된 부분에 지구의 4대 원소 4가지와 그리고 우리 사람이 잘못되어서 실수를 해서 고의를 또는 실수를 해서 문제점이 발생되는 부분들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왜 일어나고 그리고 부실과 하자가 어떤 건지에 대한 부분을 정성적 또는 정명작으로 정의를 내리고서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교수님 오늘은 이만 스톱을 하고 좀 네. 더 다른 방향으로 관점 달리해서
또 한 번 짚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리해 주셔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